네, 안녕하세요. 김주근입니다. 주말입니다. 신데렐라라는 동화가 있죠. 그죠? 신데렐라. 콩쥐밭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신데렐라가 계모의 괴롭힘을 받죠. 그래서 계모는, 혼자서 자기 딸하고, 파티를 가면서 신데렐라에게 일을 시킵니다. 이 독에다가 물을 붓거라. 근데 그 독이 밑 빠진 독이겠죠, 그죠? 아무리 그 물을 부었더라도 계속적으로 물은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죠. 물론 뭐 두꺼비가 와서 그 구멍을 막아주던가 뭐 이래가지고 하여간 그 신데렐라가 그 파티에 가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여러분들 종목 분석 의뢰를 보니까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당히 많이 분석해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곳에 또 근 20개 종목이 또 댓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거 뭐, 혹시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격이 아닌가 하고 나면은 쌓이고 하는 게,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고, 종목당 한 1, 2분, 2, 3분 정도로 끝내니까, 그게 뭐 그다지 힘들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알긴 합니다만은, 솔직히 슬슬 좀 지쳐가기도 합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종목을 분석하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의견을 갖다가 한번 들어보자는 생각으로, 그러나 공짜니까, 그죠? 뭐 물어본다 그래가지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재미로 댓글을 올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과연 이걸 계속적으로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솔직히 조금씩 들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기대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난국을 모두가 다 슬기롭게 헤쳐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거나, 자, 지금 현재 쌓여있는 종목들이 보니까, SK 머티리얼즈부터 출발을 해가지고요. 이게 있죠. 뭐가 이런 게 나오나? 한국전자통신, 펜스타 엔터테인먼트, 일신바이오,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한솔케미칼, 대웅, 나노엔텍, YBM넷, 한샘코미코, 콜마비엔H, 하림지주, 불무원, 이마트, 넷마블, 삼성콘덴스, 알테오까지 18개 종목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 할 틈이 없죠, 그죠?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SK머티리얼즈 파동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셨는데, 그냥 심플하게 셀게요. 복잡하게 셀 거 없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되겠죠, 그죠? 그리고는 아마 A, B, C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센 파동이 맞다면, 현재 여기는 B 파동 지나고 이제 하락하는 조정 파동이 나타날 것이고요. 아니면 이게 ABC가 끝나고 다시 X가 나타나고 ABC가 이어지는 이런 식의 소위 더블 플랫 또는 더블 지그재그 또는 더블 3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뭐 어디가 조정이 끝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물론 그 전제는 제가 지금 매기고 있는 파동이 맞다는 전제, 그리고 두 번째가 SK머티리얼즈가 파동에 따라서 매기는 것이 법칙에 잘 들어맞는다라는 전제가 돼야만이 지금 제가 설명하는 말이 받아 들어가긴 하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현재 여기가 26만 4천 원이 5번 파동의 꼭지고 지금부터는 조정이지 않겠냐. 저는 뭐 알다시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8월 초까지를 일단 하나의 상승 사이클이 끝났고, 그죠? 지금부터는 조정 파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판이니까 역시 SK머티리얼즈도 대체로 뭐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SK머티리얼즈 뭐 가지고 계시는지 또는 뭡니까? 뭐 보유를 매수를 생각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주장하는 파동이 틀리려면 26만 4천 원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면 틀리죠, 그죠? 여러분, 이게 5번 파동이 아니고 좀 더 갈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26만 4천 원 이상 올라가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좀 더 아래쪽으로 밀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은, 저는 웬만하면은 매도 쪽으로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전자통신의 경우에도 역시 파동을 말씀하셨는데, 파동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 파동 셀 수가 없죠.
도저히 셀 수가 없고요. 그냥 주르륵 일목그림표 구름 밑으로 줄줄줄줄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나마 일목그림표 구름 밑이긴 합니다만은 크게 하락폭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구역구역구역 아래 사이가 30에서 버티고 있고 주가는 조금씩 밀리고 있으니까 굳이 말한다면 다이버전스가 되는 거고요. 그죠? 굳이 말한다면 다이버전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약간 좀 더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올라간다면 아마도 기준선이 걸쳐 있는 한 790원 정도에서 아마 저항을 예상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전자통신 같은 경우에도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가지고 계시다가 반등하면은 790원 근처되면은 매도하시라. 구름을 넘어서서 올라가기는 못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구름 밑으로 들어간 주가가 구름을 넘어서서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는, 더구나 구름이 얇다고는 모르겠는데 이처럼 구름이 두터운 상태에서 좀처럼 넘어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또 똑같은 입장이죠. 그죠? 구름 밑에 들어간 다음에 계속적으로 계속 흘러내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똑같습니다. 역시 아래 사이가 조금씩 그래도 올라서고 있는 모습이고 주가가 올라서고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반등이 장렬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다시피 얘가 밑으로 올라갈 때 조금 뒤에 볼까요? 이런 상태에서 아래 사이가 올라가니까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하는데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타났고 올라가긴 하는데 이게 기준선이죠. 그죠? 734원이 기준선입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올라가니까 기준선에 딱 걸리죠. 그죠? 이제 기준선에 걸려가지고 저항을 받고 있잖아요. 물론 재수가 좋아가지고 이 위에서 팔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기준선에서 저항이 나타날 거다 하는 것은 아까 서울전자통신이나 펜스타 엔터테인먼트나 비슷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이 기준선에 저항을 뿌리칠 수 있다면 그 다음으로 넥스트 레벨이 이제 이게 뭡니까? 구름대가 되는 거죠. 구름대 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컨대는 이거 얼마죠? 기준선 넘어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런 정도가 여기가나 여기에요. 근데 이 정도 레벨에서 아마 저항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일단은 보유죠. 펜스타 엔터테인먼트 역시 마찬가지로 보유하다가 구름의 저항을 보고 그때 가서 매도나 생각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 일신바이오, 되도록 좀 빨리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선 그 종목 분석에 비해 가지고 종목당 시간을 할애를 조금 줄이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간을 압축을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그러다가 설명이 필요한 게 있으면은 충분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일신바이오 다시 슈팅할까요? 그건 모릅니다. 그건 저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급등하다가 이 종목은 급등하다가 오랫동안 그야말로 이 지루한 횡보이다가 급등하다가 조정받고 급등하다가 조정받고 급등하다가 조정받았는데 다시 급등할까요?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냥 지수 주저앉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재로 봐서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RSI가 뭡니까? 70m로 내려가는 상태이니까 RSI가 72로 다시 올라가면 다시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만약에 RSI가 70 이상 못 올라가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선 근처까지는 밀릴 것 같습니다. 기준선은 얼마입니까? 7,000원이네요. 그래서 7,000원 근처까지는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는 겁니다. 다시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7,000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손절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속 편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홀드 7,000원 근처까지를 밑으로 내려가면 매도하시는 쪽으로, 아니면은 RSI가 뭡니까? 70 이상을 싹 올라가면 그때는 날아가니까 이 정고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애매한 상태니까 말씀드리기 좀 그야말로 둘 중에 하나니까 말씀드리기 뭐하네요. 기준을 정해놓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게 편할 거다는 거죠. RSI가 70 넘어가면 계속 홀드. 만약에 7,000원 밑으로 내려가 보면 손절이 전략입니다. 한미 반도체 어떻게 진행될까요? 한미 반도체 그림을 볼까요? 제가 그림을 그리기로 파동을 벌써 써놨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가 1이고 2고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 3, 4, 5 일단 3번 파동까지 끝났고 A, B, C 파동으로 전개될 거로 보여지네요. 그죠? 여기까지 5번 파동이면 지금부터는 뭡니까? A, B, C가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A 다음에 B가 나타난 거, 그 다음에 C가 나타날 공공상이 높죠. 그렇죠. 그 다음에 RSI 이렇죠. 아이고, RSI 뭡니까? 이미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나타났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밀리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더구나 전환선은 벌써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오히려 기준선이 거꾸로 뭐가 되고 있죠?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죠. 지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현재로 봐서는 밀리면은 일단 구름 상단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구름 상단에서 지지를 예상합니다만 더 밀리면은 구름 하단까지도 만원까지도 밀릴 우려가 있다. 뭐 이렇게 현재는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저한테 제 시나리오는 좀 더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가 제 시나리오입니다. 잘못 홀드요. 혹은 매도. 그죠? 뭐, 그 다음에, 한솔 케미칼. 사파냐, 시파냐, 라고 하셨는데요. 한솔 케미칼, 사파냐, 시파냐. 뭐, 일단 그림상으로 봐서는 이렇게 생긴 건 되게 사파가 될 공산이 많죠. 그죠? 삼각형이니까 되게 사파가 될 공산이 많습니다. 근데 사파이건 시파이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4파일일지라도 5파가 있는 거고요. C가 끝나고 나면 C 같으면 좀 더 내려가긴 하겠습니다만은 C가 되면 어차피 다시 1, 2 생기는 거니까 어차피 여기서 반등하는 것이나 밑으로 더 내려왔다가 반등할 것이냐 이 두 개의 차이밖에 없는 거지. 어차피 반등은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구름의 저항도 받고 있고 그리고 생긴 꼴이 아무래도 이게 아무래도 뭡니까 삼각형이 꼴이 되니까 4번 파동으로서 한 번에 5번 파동 더 있고 내려가는 쪽이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 일단 구름의 지지랩을 잘 보시라. 잘못하면은 마찬가지로 14만원 이하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현재로 봐서는 전환선과 기준선의 관계라든지 후행 스팬 간의 관계를 보더라도 얘가 반등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뭐 설령 4번 파동일지라도 지그재그 꼴로 나타나는 4번 파동일 수도 있겠죠. 그죠? 약간 좀 더 조정이 예상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조정이 예상된다. 그 다음에 대웅입니다. 대웅. 대웅의 경우에는 별다른 질문이 없으셨는데요. 대웅을 보면 일단은 뭐 RSI만 딱 보면은 RSI가 이게 제가 뭐 종종 비유로 설명하기로 뭐라 설명했죠? 그 우사인 볼트의 100m 달리기 하는 우사인 볼트의 허벅지의 에너지의 양이 되죠. 그죠? 허벅지 에너지 양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죠. 우사인 볼트의 추진력도 어떻게 됩니까? 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밀리겠죠. 그죠? 일단 뭐 전환선은 끊기고 있고요. 아직까지 두 개가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후행 스핀이 캔들에다가 만난 상태이다 보니까 당장의 하락을 말하기는 어렵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더 밀려서 구름 근처까지는 와보지 않겠냐 싶습니다. 꼭 어디하고 비슷하네요. 이때하고 비슷하죠. 그죠? 이때하고 비슷하죠. 전환선 끊겼죠. 이게 전환선 끊기죠. 그 다음에 뭡니까? 기준선에서는 만난 상태는 아닙니다만 조금 있다가 얘가 후행 스팬이 캔들에 딱 닿죠. 그러다가 주가가 밀리면서 구름에 딱 닿습니다. 그러다가 얘는 구름의 지지를 받고 구름 안에서 헤매다가 올라가죠. 그죠? 지금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있죠. 보이십니까? 다시 구름에 딱 닿았죠. 그죠? 어떻게 될까요?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는 우리한테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는 구름에 닿아서 이때처럼 그죠? 이때처럼 구름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이런 시나리오가 우리로서는 베스트 시나리오. 그죠? 근데 우리한테 나쁜 시나리오는 뭡니까? 더 밀려버리는 거죠. 이때도 똑같이 주가는 RSI는 서로 다이버전스가 나타났고요. 이게 밀렸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도 RSI가 한참 내려갈 때까지 반등하지 않았으니까 마찬가지 주가는 좀 더 내려가서 그런 근처까지 오는 것은 분명하다 보다 그런 근처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3만원 근처에서 그때부터 구름을 타고 올라갈 건지 아니면 더 밀릴 건지가 결정되지 않겠냐. 지금 좀 더 밀릴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노엔텍입니다. 나노엔텍도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네요. 나노엔텍의 경우에 제가 여기에 그림을 그려놓은 걸 봐서 아마도 지난번에 똑같이 나노엔텍을 설명하면서 현재 주가가 이런 상태인데 여기서 얘가 만약에 구름을 타고 넘어서면은 날아갈 거고 구름이 얇으니까 구름을 타지 못하면 밑으로 내려갈 거다. 둘 중에 하나다. 애매한 상태다. 이렇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림을 옛날에 낙서한 걸 보니까. 근데 이후에 나노엔텍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제가 일일이 그 영상을 올릴 때마다 다 해시태그를 다 달아놓으니까, 종목에 따른 해시태그를 다 달아놓으니까, 검색해서 나노엔텍이라고 검색하시면은 과거에 제가 올렸던 이 종목을 분석했던 영상들이 거기에 쭉 나올 겁니다. 그걸 보면은 제가 옛날에 얼마 전에 이 종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그때는 이런 이야기하고 지금은 다른 이야기하고 그러는지 아니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야기 하는지를 당장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한번 꼭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얘는 둘 중에 하나라 보였는데 다행스럽게도 구름을 타고 올라갔죠. 구름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다만 구름을 타고 올라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현재로 봐서는 이제 위쪽으로 수렴들이 달리고 있으면서 그죠? RSI도 과열 국면을 접어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부터는 더 치고 올라가기, 물론 올라가기가 좀 힘들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당장 팔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RSI가 매도 신호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꼭 어디하고 똑같은, 이거하고 똑같아 보이네요. 바로 여기서 얘를 볼까요? 이때입니다. RSI가 70 넣었었죠, 그죠? 길자란 짱대 양선이 나타났습니다. 와, 그러고는 계속 날아가죠. 그러다가 RSI가 70m 내려가 버렸죠. 이거 보이십니까? 그죠? 요때입니다, 요때. 그러고는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죠. 밀리죠. 그죠? 따라서 우리는 언제 매도했었어라? 이때쯤 매도했었어라가 되죠. 아시겠죠? 따라서 이번의 경우에도 아직은 RSI가 70 밑이 아니니까 70 위니까 계속 가지고 계시는데 당장 내일이라도 만약에 주가가 밀려서 RSI가 이렇게 되면은 당장 팔아야죠. 그죠? 더 올라가면 당연히 기다리는 거죠. 더 올라가면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RSI가 팔라 할 때까지 이거는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하고 아무 관계없는 그야말로 객관적이고 상대적인 지표거든요. 주가 움직임을 가지고 계산하는 지표이니까 거짓말 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 희망적으로 올라갈 거야 하는 희망 기대하고 전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RSI가 팔라 그러면 팔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나노엔텍은 더 가지고 계시다가 RSI가 팔라 그러면 판다. 그죠? 더 갖고 계시다가 동그라미 칠까요? 더 갖고 있다가 얘가 팔라 그러면 판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동그라미 X가 뭡니까? 올라갈 수도 있는데 RSI가 팔라 그러면 팔아라. 너무 퀘스천 마크만 하기가 좀 그래서 좀 색다르게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YBM넷입니다. YBM넷, SK바이오랜드, 동방 세 종목을 올려주셨는데 말씀드렸듯이 하도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 1인당 한 종목만 제일 먼저 올리신 종목만 분석합니다. 자, YBM넷입니다. 이거 아마 다른 분이 과거에 이때 지나서 RSI가 30 넘어가고 그러고 주가가 뭡니까? 구름 위로 빵 넘어왔을 때 이때 사도 돼요 라고 했던 그런 종목으로 기억합니다. 그죠? 이런 종목이 더군 RSI가 70 넘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이때라도 사야 됐었느냐? 그렇죠.
결론적으로 봐서 이때도 사야 됐었죠. 그죠? 대신에 이 종목 언제 팔아야 됩니까? 아까 설명했죠. 이때 팔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샀더라도 여기서 팔면 되죠. 지금 어떤 상태냐? 여기서 사더라도 여기서 매도하면 되는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미 여기서 RSI가 매도 신호가 나타난 상태이다 보니까 주가가 밀리면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어쩔 수 없다고 는 일이에요. 내가 기계적으로 팔라 그런 다음에 실제로 밀리니까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일목에서 먼저 첫 번째로 지지가 되는 선들이 되게 기준선이 지지가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얘는 기준선에 맞아 무너져 내렸잖아요. 뚫렸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구름 근처까지 갈 공산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구름 근처까지 갈 공산이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렇게 가면 구름이 얇아서 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종종 구름이 얇을 때는요, 구름이 얇으니까 상대적으로 뚫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해서 이런 얇은 구름 임에도 불구하고 뚫지 못한다면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종가당 과이어죠. 다른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종가당 과이어가 어떤 상태냐, 딱 이런 상태입니다. 그죠? 구름은 얇죠.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혹시나 구름에서 탁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대기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래서 YBM 레슨은 말씀드리면은 현재로 봐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아무래도 구름까지 내려가지 않겠냐, 9,000원까지. 그런 다음에 옆으로 행보하면서 뭔가 방향을 모색해 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갖고 있었는데 너무나 힘들다 하셨는데 아마도 이런 데서 아마도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글쎄요, 아마도 돌아서기에는 일단 좀 시간이 좀 걸려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잘못해가 혹시라도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그때는 결단을 내려서 일단은 청산하고 다시 다른 종목으로 출발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은 좀 더 내려갈 것 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샘입니다. 한샘 어떻게 할까요? 뭐 매수 단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수 단가는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거 크게 신경 써서 10만원에 샀으니까 팔고 5만원에 샀으니까 기다리라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림만 보고 차트만 보고 말씀드리는데, 자 어떤가요? 순서가 추세가요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바뀌는 순서를 설명을 하면은요, 그러면은 이때마다라도 계속 날아가겠죠. 정말 그림이 좋죠. 뭐 파동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1, 2, 3 되겠냐, 이렇게 사람들이 희망찬 기대를 하겠죠. 그렇죠. 근데 얘가 여기까지 가더니 RSI는 70 넘어섰는데 그러더니 밀리면서 RSI가 꺾이죠.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거 뭐 일목균형표가 나버리고 볼 필요 없고 RSI가 매도하라 그러니 여기서 바로 팔았으면은 다시는 말이 없는 거죠. 아주 that's quite simple.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서 팔면 됐어요. 근데 혹시나 여기서 샀으니까 혹시라도 올라갈까 싶어서 기다리면은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기준선 전환선이. 그러다가 전환선이 꺾이죠. 꺾이는 거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좀 있다가 빨간 선, 전환선이 까만 선,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죠. 그렇죠? 주가는 그 기준선이 지지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밑으로 내려와 버립니다. 거꾸로 기준선이 거꾸로 지금부터는 저항선으로 작용합니다. 밑에서 못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다가 계속 기준선 밑에서 헤매고 있잖아요. 저항받고 있잖아.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구름을 만납니다. 구름을 만나고 구름만 타고 오르면 다행일 텐데 얘는 구름 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보이십니까? 그 다음부터는 쭉 밀리는 이런 양상입니다. 한 번쯤 구름을 넘어서려고 테스트 해봤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다행이었는데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렸으니까 난감해지는 이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이미 후행스팬도 캔들 밑으로 들어갔고 모든 것이 다 추세가 전환선 꺾여 두 개가 만나
후행 스팬, 지행 스팬이 캔들 밑으로 들어가고 주가가 구름 밑으로 들어가는 이 네 가지 과정을 단계로 다 거쳤기 때문에 당분간은 위로 올라가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재수가 좋으려면 구름은 그나마 얇으니까 혹시나 내가 반등해서 구름만 넘어설 수 있다면 좋겠는데 글쎄요 뭐 구름을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죠. 요 수준이 97,000원인데 이거 밑으로 마저 밀리면은 이제 비중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뭐 이래 되는 거죠. 이거 버티고 있으면은 일단은 기다려 보다가 구름을 넘어서면은 희망을 가지고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한샘. 그래서 일단은 뭐 갖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은 말씀드렸듯이 90,000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그때는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손절. 그 다음에 코미코도 아무런 말씀이 없이 그냥 봐달라 였는데 저는 이런 거 참 별로 안 좋아하죠. 그죠? 수염이 달려있고 위로 길다랗게 수염 달리는 이런 그림은 더구나 상승세 중에서 와중에 나타나는 이런 그림들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패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나타나면은 항상 과거에 읽어볼까요? 우리의 과거 차트를 보면은 과거 차트에 다 답이 있습니다. 근데 요날입니다. 그죠? RSI는 고점이 넘어서면서 위로 물론 이런 그 양선이긴 합니다만은 수염이 달리고 나서 얘는 어떻게 되느냐? 당분간 밀리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번에 수염이 열리고 이때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수염이 달렸으니까 현재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아무래도 좀 조정을 받지 않겠냐. 그나마 아직까지 전환선과 기준선의 관계나 구름과의 관계나 후행스핀이나 모든 게 다 상승세를 말하고 있으니까 조정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서는 모습이 과거에 아까 이때처럼 이때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던 이런 그림처럼 이번에도 이렇게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RSI도 70 넘어선 상태이니까 아무래도 조정을 만날 공산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미코 조정을 보일 것 같다. 그죠? 그 다음에 콜마 BNH도 제가 숱하게 아마 설명을 한 것 같고요. 아마 저희 채널에 콜마 BNH에 관련된 영상이 아마 수두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파동을 이미 진작에 다 매겨놨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가 5다. 그죠? 5다. 3, 4, 5다. 5까지 써놨네요. 그리고 지금부터 뭡니까? A, B, C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당장 첫 번째로 예상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무너질 경우에 먼저 첫 번째 지지가 되는 게 기준선이죠. 그죠? 근데 사흘 전마다라도 빵 떨어지면서 기준선에서 지지가 됐죠. 그죠? 여기도 떨어지다가 기준선에서 지지가, 여기는 여기 아닙니다. 여기 기준선에 지지가 됐죠. 그죠? 근데 이후에, 이때도 떨어지면서 기준선에 지지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지지가 되면 반등하면 다행일 텐데, 기준선을 지지가 못 됐으니까, 넥스트 지지가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구름이죠. 그죠? 일단 두 번째로는 이제 구름을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전환선은 좀 내일 되면 두 개가 만날 것 같고요. 주가 후행스팬이 여기 있는데 내일 되면 후행스팬이 캔들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 잘못하면 주가는 구름 안으로 들어가 버릴 거다. RSI가 다 그려놨네요. RSI는 고점은 고점대로 높아지고 주가는 고점은 높아지고 있는데 RSI 고점은 낮아지고 있다. 이게 뭡니까? 다이버전스. 괴리죠, 괴리. 그죠? 다이버전스, 괴리. 이다 보니 조정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1차 지지선 구름 상단 한 6만원가량 59,000원 정도, 2차 지지선은 55,000원 정도까지는 조정이 예상된다는 거죠. 콜마 BNH 어떻게 하실래요?
기대하십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더 떨어질 걸로 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여기가 5번이라면 이제 조정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A, B, C가 있더라도 아무래도 조정은 좀 더 깊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반등하면 여기서 뭐 구름 지지를 받고 반등하면 팔더라도 어차피 저는 좀 길게 끌고 가는 것은 이 길다란 조정을 거쳐야 될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나 싶으네요. 하림지주입니다. 또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데 역시 이 하림지주에 대해서는 그다지 길게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 보이네요. 구름 밑이잖아요, 그죠? 구름 밑에서 그냥 흘러내려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구름 밑에서 흘러내려가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다만 이게 좀 힘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래 넘어가야죠. 구름 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다행스럽게도 저란선이 일단 꺾인 상태, 상승으로 돌아선 상태니까, 그리고 두 개가 오늘 지난 금요일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주가는 좀 더 위로 올라가려고 트라이 해보겠는데, 항상 이럴 때 보통의 경우에 주가가 구름을 넘어선다 해서 계속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구름을 넘어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밑에 구름이 튼튼한가, 한번 발바닥이 튼튼한가 탕탕탕 쳐보고, 그리고는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하림지주. 갖고 계신지 매수를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갖고 계시다면, 예컨대, 뭐 여기서 일단 매도하고 재매수 기회를 노리거나, 아니면 홀드하거나, 아니면은 구름을 넘어서지 못할, 우리한테 최악의 경우는 구름을 넘어서지 못하고 여기서 장렬하게 밑으로 꺾이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기준선 밑으로 다시 밀리면은 다시 밀릴 공산이 높으니까, 예컨대, 뭐 기준선 혹은 예컨대 이 정도로, 6,400원 정도 밑으로 밀리면은 일단은 손절하고 다시 쳐다보는 그런 전략을 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긴 합니다만은 최악의 경우마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거죠. 오케이. 자, 풀무원. 파동으로 분석해 달라 하셨는데, 뭐, 파동이 잘 되겠습니까? 그죠? 뭐,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파동을 매기기는 뭐, 어려운 이야기고요. 이거, 그냥 심플하게 다른 종목들이 다 8월 달에 고점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 고점을 만들었으니까 아마 여기까지가 아마 상승 파동 하나가 끝났고 안에 적당하게 1, 2, 3, 4, 5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는 지금부터는 내려가는 파동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보다시피 A, B, C가 나타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설명이 되네요. RSI 고점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태니까 우사인 볼트의 허벅지 근육도 안에 있는 에너지도 점점 힘이 빠져가고 있고요. 주가도 비질비질 밀려가고 있는데, 더더구나 이 종목은 보다시피 다 죽어보면은 전환선도 꺾이고 두 개가 만나고 후행 스팬도 캔들 밑으로 내려가더니 급기야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갔죠. 그죠? 내려갔죠. 통상적으로 구름 위로 올라간 종목이 주가가 구름 위로 올라가더라도 구름이 튼튼한가 한번 테스트 해보고 올라간다 했던 것처럼, 구름 밑으로 내려간 주가라도 위가 저항실이 얼마나 단단한가를 한번 머리로 한번 쳐보는, 헤딩을 해보는 그런 버릇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상컨대 일단 구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한번 위가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고 그때 가서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를 결정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은 약간의 반등이 예상됩니다. 구름을 넘어서면 정말 다행인 거고, 구름을 넘어서지 못하고 밀리면은 예컨대 이런 정도에서 일단은 팔아야 손절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기다려보고 구름을 돌파 여부에 따라서 계속 보유 혹은 매도를 결정하고 싶다 하는 거죠. 오케이, 풀무원. 자, 그 다음에 이마트. 좋아 보인다 라고 하셨는데요. 좋아 보이긴 한데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RSI가 70 넘었으니까
얘가 언제라도 내려올 수 있죠. 그죠? 여기서, 이 종목을 여기서 추격 매수하기에는 진짜 무섭습니다. 왜? RSI가 너무나 고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컨대 여기 보세요. 여기도. 근데 여기 RSI 70 넘었을 때, 네, RSI가 70 넘었으면서 날아가고 있잖아요. 야, 끝내주네. 구름 넘어섰고, 구름에 넘었으면 튼튼한 거 한번 테스트 해봤죠. 그죠? 올라가고 있잖아요. 야, 끝내주네. 여기서 샀으면 물렸죠. 물론, 단기적으로 물렸죠. 물렸잖아. 70 미니까. 70 위에서 샀다. 70 위에서 샀다가 70 밑으로 내려간 순간 여기서 팔아야 되는데, 물렸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얘가 다시 주가가 올라가면서 한동안 물렸다가, 그러다가 얘가 RSI가 70을 넘어서면서 사라. 그럼 이때 사면 되는 거죠. 요 날이에요. 요 날 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매수하는 것은 이런 데서, 여기서, 이 근처에서 매수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좋아 보이긴 한데, 사실은 이 종목은 진작에 구름 넘어섰을 때, 이럴 때, RSI가 70 넘어섰을 때, 또는 RSI가 이때 못 샀다 하더라도, 근데, 이때. 그죠? 이때, 요때, 하루 전에, 요날. 그죠? 근데, 이날 정도라도 매수했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무섭죠? 갖고 계시면은, RSI가 70 밑으로 내려갈 때, 이때는 매도의 타이밍을 잡고 싶고요. 괜찮아 보인다 했습니다. 매수는 변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이거 따라 산다고요? 대단한 배짱 아니면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넷마블. 너무 높은 가격에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하시는데, 아마도 204,500원 사셨는가요? 하여튼 간에. 자, 파동 4개 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하나, 둘, 셋. 지금은 넷. 하나 더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4번째 파동인 것 같죠. 그러면, 어디까지? 이까지. 17만 근처까지는 조정이 예상됩니다. 1차 지지선. 재수 없으면은 4번 파동의 바닥이었던 15만원까지도 지지가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밀리지 않겠나 싶은데요. 물론 넷마블 최근 들어서 게임주 관련해서 상당히 핫한 그런 토픽이다 보니까, 이슈이다 보니까 조정이 그다지 강하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지표로 봐서 RSI 여기 RSI가 이미 매도 신호로 나타난 상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밀릴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됩니다. 역시 조정이 예상된다. 어떻게 시장이 그래서 그런지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그다지 종목이 신통치 않아요. 그죠? 신통치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추가적으로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야 될 타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일단은 현금을 가지고 좀 더 시장을 움직이는 걸 좀 더 지켜보는 게 좋다고 보여지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싸 보이십니까?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최근에 일반인들이, 개미들이 열심히 주식을 사고 있죠. 그죠? 그래서 시장을 방어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이 열심히 주식을 살 때, 주식을 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방어해주라. 라고 지구방위,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방어는 다른 개미들한테 맡기고 여러분들 일단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 현재로 봐서는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목들이 다 한결같이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사마 컨덴서입니다. 사마 컨덴서도 별다른 질문이 없으셨는데, 그냥, 자, 아까 이때까지 내 설명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죠. 이 종목도 밀려서 저런 기준선, 그죠? 고점에서 밀려가지고 기준선 뚫리고 나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구름의 지지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름이 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벌써 옛날에 자문콘대에서 다른 종목 분석할 때도 이미 다 말씀한 것 같네요. RSI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냐. 올라가다가 아마도 내가 그림 그려놓기를 보기로 올라가다가
구름의 지지를 받고 그때 가서 뭐 올라가더니 방향을 잡을 건데 전환선 돌아서지 않았냐. 조금은 더 올라갈 것 같아 보인다. 뭐 정도로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후행수표는 캔들 밑으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때마더라도 좀 더 여기서 좀 더 갈 줄 알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좀 더 갈 거라고 보기가 썩 그러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당장 팔만원 정도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구름에 가까우니까 여기 구름이 얼마입니까? 58,750원인데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불상사가 생긴다면은 일단은 오늘보다 싼 가격이지만은 팔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름을 보고 구름 지지 여부를 보고 팔든지 아니면은 계속 홀드하든지를 결정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좀 더 올라가면 더욱더 좋은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팔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알테오입니다. 알테오젠 학교 수업 받는 기분이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이론을 가르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하여간 시장을 보는 분석하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종목 분석하는 방법을 쭉 보고 듣고 계시면은 아하 내가 다음에 다른 종목을 볼 때도 저렇게 보면 되는구나 하고 조금씩 감이 잡히시죠. 뭐 그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알테오젠은 어떤가요? 일단은 전환선 기준선 막 그럭저럭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에 있는 것 같은데 RSI는 진작 매도로 나타났는데 그죠? 현재 전환선이 상승세로 돌아섰고 두 개가 전환선이 기준선 위로 올라갔다. 이게 두 번째 기준이고요. 이미 후행수표는 캔들 위에 있고 그리고 주가는 캔들 위에 있으니까 일단은 요 그림 그려놨네요. 그죠? 조금은 더 가도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가 되죠. 내려가면은 기준선에서 지지가 조금 더 밀린다면 기준선에서 지지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일단 RSI는 밀렸으니까 좀 조정을 받고 여기서 지지를 받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지지를 받거나 뭐 그렇게 되는 그림을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더 밀려가지고 구름 밑으로 내려가거나 전환선이 꺾이면은 그때 가서 매도를 생각해도 아직은 애매한 상태니까 좀 더 가지고 있어 보자. 는 이야기가 되죠. 오케이. 자, 몇 분 했나요? 그래도 40분 했네요. 아이고. 자, 이런 정도로 역시 오늘 아침에 한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오늘 다 종목들이 한결같이 그다지 뭐 썩 좋아 보이는 종목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제가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조정을 국민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아마 종목 분석에도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은 어차피 주가란 게 오르고 나면은 내리고 있고 내리고 나면 오르고 됐고 되시니까 지금은 우리는 다 요 상태라고 판단되니까 서둘러서 매수하기보다는 일단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종목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